역대 최다선 25선, 현역 최다선 17선, 일본 정치인이 부러운 일부 정치인들. 일본 정치인들은 정계에 발탁되어 한번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천지개벽하지 않는 한 60대 8, 9선은 수두룩하며 70대 이후에는 10선을 훨씬 넘습니다. 참고로 역대 최다선은 25선이며 현역 중 최다선은 17선입니다. 의원내각제로 의회 해상권이 있어서 임기 4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선거가 자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고인물이 썩는다고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은 정치인들의 부정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정치 후진국입니다. 검찰은 적당히 수사하는 척하다 불기소해버리며 주요 언론사들은 철저히 외면합니다. 이는 아베 전 수상과 관련된 3대 권력형 부정비리 의혹 사건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서의 지역 유권자 향응 제공 혐의, 국유지 헐값 불화 의혹인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 사건, 아베 지인이 이사장인 각계학원 관련 의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후진적인 일본 정치인과 제도를 부러워하고 닮으려고 노력하는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킵니다. 일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성희롱, 즉 세쿠하라 문제를 일으킵니다만 이 역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만 이지매를 당합니다.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슈칸 분순이라는 매체에서 지난 5월 2주 연속 보도한 중원 의장인 호소다 히로유키의 성희롱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호소다 의장이 여기자에게 단둘이서 만나고 싶다, 사랑한다 등의 전화 통화를 했다. 자민당 여성 직원의 엉덩이를 만졌다. 카드 게임을 같이 하던 유부녀에게 끌어안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호소다 의장은 폐해를 끼쳐서 미안하다, 사실과 완전히 다르므로 엄중히 항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민당 출신인 호소다는 78세로 11선입니다. 이런 일본 정치인들의 성희롱에 대한 무지는 아소타로의 발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마이니치 신문은 아소타로의 비상식을 신문사설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당시 재무대신이던 아소타로는 후쿠다 주니치 재무사무차관이 성희롱 문제로 사임한 것에 대해 성희롱죄는 없다, 살인이나 강제 외설과는 다르다고 옹호하면서 관련 조사를 중단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심각한 성희롱은 여성으로서 기시다 내각에서 특명 담당 대신을 맡은 노다 세이코 경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노다 세이코는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도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새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의 내각에 대부분 남성만 있는데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거냐는 질문에 7초간 침묵하다가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놔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도 전 내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153개국의 젠더 간 경제적 참가도 및 기회, 교육 달성도, 건강과 생존, 정치적 임파워먼트 등 4종류 지표를 기준으로 남녀 간 격차를 산정해 순위를 매긴 2021년도 젠더 갭 지수에서 일본은 119위로 G7 국가 중 압도적인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01위로 일본보다는 상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하위권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더욱 문제인 것은 2015년 101위에서 해가 갈수록 계속 순위가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표에서
남녀 간 격차가 큰 분야로는 국회의원 수 142, 고관이나 관리직 수 139위, 강요 수 126위로 일본 전체 순위인 119위보다 훨씬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기시다 내각에서 여성 대시인은 3명뿐이며 이전 정권인 스가 내각이나 아베 내각에서도 평균 2~3명뿐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에서 확인해 본 내용대로 일본은 정치 후진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일본 정치를 답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중의원 의장 호소다 히로유키의 성희롱 의혹 관련 보도에 달린 댓글을 몇 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국회가 가장 뒤처져 있다. 세대교체가 진행되지 않고 여성 의원이 비정상적으로 적고 자신들의 급료를 스스로 결정하고 디지털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 국권 최고기관이 이 모양이니 일본의 장래는 알만하다. 다음 댓글입니다. 모든 국회의원을 조사하라. 성희롱 의원은 호소다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 밖에도 기분 애키는 대로 성희롱을 저지르고 있는 의원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민당은 추궁조차 할 수 없는 한통속 아닌가. 다음 댓글입니다. 진상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사실 무근이라고 하니 현 시점에서는 그 이상은 설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애초에 제3자인 매스컴이 성희롱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전제하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것도 이상하다. 다음 댓글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소송한다고 공언했지만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데 소송할 수 있을까? 평소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하는 것으로 유명해서 소송은 할 수 없겠지. 패소한다면 꼴불견일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시대착오적인 꼰대가 저질렀다는 인상. 30년 전이라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고도 정보화 사회, 무관용 사회가 된 지금은 무리다. 3대째 이어진 정치인 가계도 이렇게 몰락하네요. 사요나라. 다음 댓글입니다. 애초에 11선으로 국회의원을 너무 오래 했다. 그로 인해 PC를 만져본 적도 없는 녀석이 IT 관련 대신이 되는 일이 생긴다. 의장도 능력, 인격을 겸비한 의원을 연령에 관계없이 선택하면 좋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익을 가져다 줄 능력이 아니라 세계가 힘든 시기에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상입니다.